여러분들 이제 수검표를 다 나눠 드렸는데 수검표가 없으신 분들은 뭐 1, 2, 3, 4, 5, 6, 7, 8로 수검번호를 대신하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샘플로 하나 해볼까요? 수검번호를. 자, 시험장에 가면 파워포인트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순간 어떤 분은 한글을 실행하고 어떤 분은 인터넷을 하고 어떤 분은 엑셀을 하겠죠. 그럼 감독관이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처음에 걸겠죠. 저장이 지금 명령이 하나도 없으니까 최초 저장을 하는데 내문서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ITQ란,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150834 이런 수검번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빼기 각자 이름, 여러분 수검표가 있을 테니까 수검번호가 8자리가 없는 분들은 1, 2, 3, 4, 5, 6, 7, 8로 연습하시고 뭐 3333, 444 하시든지 편하게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은 현재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깔려 있지는 않지만 답을 전송해 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전송 프로그램 여기 없으니까 제가 전송 프로그램 한번 돌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 전송 프로그램이 요게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검자는 제가 이정민이라고 쓰고 아까 수검번호를 제가 10150834라고 했을 테니까 과목은 파워포인트고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2007 이상 요거로 처음에는 이렇게 뜨는데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에 오면 확인은 안 뜰 거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문제지를 배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하고 화면이 바뀌어요. 우리는 누르면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감독관은 저장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수검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한번 전송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러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송을 하면 답안 전송한 것이 오케이 성공했다고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 컴퓨터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각 바둑판식으로 아무개 수검번호가 쫙 뜨면서 답을 전송했다, 몇 번 전송했다가 쫙 떠요. 그건 여러분 화면,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주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테고 이때 감독관이 그 현황표를 보고 아무개님 답을 전송해 주세요 하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때 수검표를 검사하는 거예요. 수검표는 중간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수검표 검사를 못하니까 일단 시험 시작해 놓고 나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시간이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분 지났어요.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송을 누르겠지. 이렇게 그럼 또 있다고 나올 테고 성공했다고 뜨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 30분 지났어요, 40분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잘 안 들려요. 그냥 내 패턴대로 계속 작업하다가 저장하고 전송하고 또 페이지 바꾸면 또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본인이 그때 알아서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5분 남았어요, 뭐 1분 남았어요. 1분 남고 나면 반드시 저장하고 지금 빨리 전송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때 문제 입력하다가 저장 전송하는 시간이 막혀버리면 창이 닫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분 남았습니다 할 때는 지금은 입력하지 마시고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창마저 닫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창이 열리긴 열려요. 한번 그때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예요. 1분간 열리거든요. 그 외에는 도저히 못 열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감독관 불러서 감독관한테 요청을 하면 감독관이 다 해결해 준다.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단 문제에 관련된 질문은 해봤자 안 받아줄 테니까. 키보드가 입력이 안 돼요, 마우스가 저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감독관을 부르고, 이 도형은 어디 있나요? 이런 거는 대꾸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꾸를 해주면 딴 사람 또 물어볼잖아.
그럼 감독관이 일을 못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129쪽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는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에 맞춥니다 라고 하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5개 더 추가를 하는데 6개 슬라이드가 나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보기란 메뉴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리고 나서 옆으로 펼쳐지겠죠. 이렇게 이거에 대한 질문사항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맑은 고딕 제목 말고 그냥 맑은 고딕, 그 다음에 40포인트, 색깔은 파랑,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이 들어가죠. 여기 무식이 도형이 그렇게 두 개가 겹쳤는데 이게 뭔 도형일까? 도형이 두 개 겹쳐 있잖아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요 도형이 같아. 요 도형 요렇게 생긴 도형이 요렇게 요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냐면 육각형인 것 같은데, 육각형이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육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색깔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런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있는 도형 다시 그려봐 드리면, 뒤에 있는 도형은 배지라는 이 도형이고요. 이 도형이고, 앞에 있는 도형은 육각형 도형이고. 그래서 색깔만 제가 다르게 했는데, 색깔에 대한 처리 내용은 없는데요. 파란색 글자가 보이게 하려면, 파란색 바탕에 파란 글자가 보이려면 어려우니까 제가 노랗게 칠한 것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도형을 두 개를 겹쳐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ABC 주식회사인가요?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내 문서에 ITQ에 픽처, 우린 여기 없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다고요? D 드라이브에 가서 ITQ에 픽처에 ABC 주식회사 이건가요? 이거는 뭐 그림이 몇 번 그림이라고 떠 있어요. 로고 1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 여기다 클릭해주면 투명이 되고, 얘를 줄여가지고 왼쪽 밑에다 처박아 놓으면 되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슬라이드 번호 오른쪽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슬라이드 번호 위치라는 거지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는 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제목에는 표시 안함, 모두 적용. 이 머리글 바닥글은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도 되고 밖에 빠져나가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1번 슬라이드는 아직 작업은 안 했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꾸민 거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만. 첫째, 제목 맑은 고딕 40포인트 파랑 했고, 하단에 로고, 오른쪽 밑에 슬라이드 번호, 그 다음에 도형 두 개 결합하는 거. 이제는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을 숨겨라 그러면 숨겨라, 이렇게 하면 그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간혹 보면은 이 책에는 어떻게 또 설명이 되어 있냐면, 마스터에 가서 굳이 부모 마스터에다 하지 말고
첫째 말고 둘째 마스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작업을 부모 마스터에다 작업을 하니까는 첫째도 유산을 받잖아.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자체다 마스터를 걸어버리면 첫째 형한테는 안 나타나요. 책에는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일단 마스터는 빠져나오면 되고, 이제는 나머지 5개는 해결이 됐고, 글은 하나도 안 썼지만, 그러면 마스터 작업하는 게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60점 먹었어 벌써. 여기다 글자 쓰고 제목은 쓸 거 아닙니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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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추가. 그럼 벌써 110점 된 거야. 글만 제목만 쓰면. 자, 그러면 이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지 디자인이라 그래서 이게 하트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꾸며 봐야지. 도형을 삽입하여 전편집 그림 내용이는 피아노 그림으로 꾸겨 놓으면 되는데, 요 그림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하트 그림 같은 걸 이용하면 될 건지, 하트를 가지고. 근데 잠깐만 볼게요. 얘를 그림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채우면 이거잖아. 2번 그림 채우라 그랬잖아요.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옆으로 뒤집어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 맞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은 그러니까 오른쪽 걸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거? 다시 그냥 도형에 가서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원을 한번 그려보자. 원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채워요. 피아노 그림으로 채우면 요렇게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요 왼쪽이 뾰족하고 오른쪽이 원폭 파인 거 아닙니까? 그림이? 아까는 하트를 가지고 제가 막 돌려봤는데, 그러지 말고 이 동글뱅이를 또는 네모를, 예를 들어 네모로 그려도 되죠. 정사각형으로 그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얘를 전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얘를 이렇게 당겨주고 얘를 밀어주면 뭐 동그란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모양이 작게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원으로 해도 되죠. 원으로 바꿔서 전편집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기다 하나 점을 만들어 당기고 여기다 점을 만들어 당기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얘를 갖고 이렇게 당겨주면, 얘를 당겨볼까? 이렇게 당기면 뭐 요런 모양의 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비슷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 도형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도형은 어떨까? 그래서 얘를 전편집에 들어가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줘도 뭐 어떻게든지 모양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가 뭐 뾰족하지 않아도 모양은 뭐 어떻게 하든지 만들면 되지. 그런 걸 연습하는 거니까는. 아니면 요거가 가장 흡사한 도형을 어디서 찾아야지. 그렇죠? 찾아가지고
얘를 최대한 만들어야지.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해라? 얘를 하나 복사하겠죠. 복사하고 나서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이제 건반이 이따구로 들어갔네? 어? 아, 또 건반이 거꾸로네? 그렇죠. 처음부터 건반이 거꾸로 들어가 있죠. 에이, 다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하트 같은 거로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하트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뭐 요런 걸 가지고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피아노 그림을 여기서 채울 때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건 맞죠? 제가 이렇게 있던 거를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요 그림은 맞죠? 지금요?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아니 지금 피아노 그림이 이건데? 어? 비슷한 그림 있다. 비슷한 그림을 여러분이 찾는 건데 안 되면 뭐라도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고. 어디가 비슷한 도형이 있죠? 동그라미 있죠. 아니 기본 도형에서 동그라미 있죠. 제일 위에 동그라미. 요거 쓰면 되려나? 그거 그대로. 예, 이거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요렇게 해야 패크맨처럼 나와요. 패크맨처럼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편집에 들어가서 얘를 좀 앞으로 당길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얘를 갖고 해야 되나? 참 애매모호하네. 아니면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입을 벌리게끔 하면 예. 그렇죠? 뭐가 일단 안 맞지만서도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그럼 얘를 이제 복사를 하겠죠. 먼저 여기에 보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 가장자리,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해주면 되고 얘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회전하나요? 오, 됐네. 그래 놓고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작고 얘는 크게 이렇게 언밸런스 이렇게 맞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됐지 뭘. 빨래 치켓처럼 나오면 어때? 이걸 어떻게 똑같이 그리냐고. 이거를 그리려면 이렇게는 그릴 수 있어요. 정삼각형을 정삼각형을 그려가지고요. 정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전편집을 되게 복잡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다 점을 하나 넣어주고 점 추가하고 또 여기도 점을 추가, 오른쪽 누르면 점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중간에 여기다 점도 하나 들어가면 또 점 추가를 하고 점도 추가하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좀 땡그랗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삐져나가고 그럼 뭐 이렇게 약간 모서리를 뭐 모양대로 만들 수는 있겠지. 대략 만들면 된다는 얘기. 대략 선생님 그 연필 기능으로 해서 그림은 안 돼요? 연필로요. 자, 삽입에 가서요. 도형에 가면은 연필로 그리는 게 있어요? 거기 맨 손에 맨 끝에. 아, 요거 자유형으로. 그러니까 자유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를 처음부터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 이게 악어야, 고래야, 뭐야. 전편집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도형을 하나 그렸고요. 워드아트 삽입할 거고, 워드아트 얼터네이티브 에너지라고 써있네. 그러면 삽입에 워드아트 아무거나 클릭하고 여기다가 얼터네이티브 에너지 얼터네이티브 에너지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은 워드아트죠. 워드아트의 색깔은 뭐 검정, 윤곽선을 있던 없던 해주면 되고,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림자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도 글자에 꾸미는 기능들이 있죠. 어떤 글꼴을 쓰는지 도둠 굵게라고 되어 있네. 뭐 도둠에 굵게는 되어 있네. 도둠이니까 좀 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워드아트 스타일에 들어가서 도둠 반사,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터치 여기네. 그리고 유형은, 변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갈매기형 수장, V자처럼 되어 있는 거 역갈매기형 수장 이거네. 뭐 역갈매기형 수장 이거를 좀 크기를 맞춰 가지고 여기 깔려 있으면 되고, 얘는 이만큼 오는 것 같고, 얘는 좀 더 큰 거 같고, 이렇게 대략을 좀 맞추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들어가죠? 도형 들어가잖아요. ABC 주식회사 로고 1번 오케이. 그러면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해 주면 돼. 크면 작게 줄이면 돼.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영 아니지만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얘를 살짝 내려놓고 이제 중간에 한번 저장하고 내가 답안을 전송하고 오케이 성공을 하고 나면은 닫고 다시 마저 하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슬라이드 작업하고 나서 저장하고 또 전송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내 패턴대로. 두 번째 슬라이드서부터는 이제 제목이 들어가죠. 여기 제목이 네? 도둑이 아니면 안 나와요. 아니 아, 요거. 아까 예. 다른 걸로 뭐 다른 도형이 있긴 있겠는데 찾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요. 해봤는데 안 나와. 에너지 보니까는요, 지금 시골에는요 빈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태양열 전지판을 붙여가지고요 그 전기를 생산해서 판대요. 한전에다. 그게 이제 대출도 받아가지고 아주 저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5년간 대출금 갚아가면, 그러면 이제 수익 발생한 거로 대출금을 갚으면 5년간 갚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생 자기 돈이 된대요. 관심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골에 아는 데가 없어서 그냥 서울에서 살 겁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써봤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 목차서부터 그 나머지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대로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0점이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안에 들어가는 목차,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제목들 다 썼잖아요. 10점씩 주니까 벌써 150점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얘가 필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제거하고 나서 도형을 여기다 이제 4세트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50점 더 받아서 딱 200점으로 벌써 합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도형은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인가요? 오케이, 육각형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이때 두께가 목차라는 도형하고 약간 떨어져 있고요. 목차라는 도형보다는 두께가 이렇게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 좀 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차하고 오른쪽 사이에서 잠깐 중간쯤 왼쪽으로 밀린 것 같고요. 얘는 또 목차의 한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온 것 같고요. 대략 요 이때 가장 긴 글자 있죠? 꼭 가장 긴 글자를 먼저 써 놓으셔야 돼요. 이게 굴림 24포인트, 그 다음에 깜장색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형 색깔은 제가 일부러 노랗게 칠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 검정 글자가 잘 보이겠지. 얘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좁으면 또 글자가 안 나오니까 이 크기, 이 높이, 목차하고 오른쪽 끝 도형 사이쯤에 끝에 모서리가 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로 안 재봐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번호 도형에 들어가죠. 오각형이지 않습니까? 오각형. 얘도 슬며시 회전돼 있죠. 이것도 살며시 회전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전돼 있는데 잘 보세요. 요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이 오른쪽 모서리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나요? 가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된다 보자. 아랫부분 대체 에너지란 도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혔죠. 가렸잖아. 이 번호 도형이. 얘가 이만큼 와 있어요. 여기 요 모서리 있는데 요만큼 와 있어요. 이렇게 대략 요 정도 사이즈 도형이어야 돼요. 요 정도 사이즈 도형. 요 부분이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요렇게. 근데 1 쓰고 나서 얘도 굴림 24포인트 검정이니까, 굴림 24포인트 검정이니까 이 도형의 색깔은 어떤 도형으로 해라? 뭐 이 푸른색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약간 녹색을 한다든지 뭐 주황색을 하던 어떤 색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검정색을 하면 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아무거나 이렇게 대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도형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복제가 될 거고요. 이런 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번호만 고쳐 쓰면 되죠. 이게 이제 대체 에너지가 되는 거고, 대체 에너지의 발전.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글자 다 마무리 지었죠. 자, 도형 하나 그리고 또 번호 도형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굴림 24포인트 검정이라고 했으니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분배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특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래요. 삽입에 가면 하이퍼링크. 어디로? 6번째 슬라이드로 가라는 거죠. 하이퍼링크 눌러서 현재 문서에 있는 6번째 슬라이드 가라. 여기 좀 백날 눌러도 안 된다 그랬죠? 뭐 해야 돼?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얘를 누르면 척하니 6번째 슬라이드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 4번 가져올 거예요. 그림 4번 가져와서 자르기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얘가 대략 한 요정도 되나요? 요정도 위치? 그래, 요런 위치가 되는 것 같아. 그럼 대략 그림의 위치를 이제 배열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4번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4번 슬라이드. 지금 그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하나, 둘, 셋, 네 줄에 3칸. 그러니까 3칸에 4줄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는 머리글행, 줄무늬행 이런 것도 없고, 얘는 테마 스타일 1, 테마 스타일 강조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테마 스타일이 어떤 건지 빨리 찾아야 돼. 보통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1 이거네. 이 강조 이거네. 오른쪽 거 빨간 거 이거네. 그럼 얘가 크기가 대략 한 이만하죠. 이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낮아야 되나?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도형이 또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글자는 어떻게 들어가야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해야 되니까 어디 갔어? 위 중간, 요거 중간. 이제 글자가 이래요. 보세요. 도듬 18포인트니까 깨끗하며 나중 구름이 끼거나 엔터. 비가 오면 발전 불가. 어머? 위아래가 어때요? 우리는 붙어 있는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문제지는 떨어져 있고 우리 화면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적격지가 드문? 적격지가 드문? 그때 너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비가 좀 더 넓혀볼까? 이렇게 되면 낫겠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줄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줄간격 보이세요?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 직접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글자 위아래가 없잖아요.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글자와 글자, 줄과 줄 사이가 위아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줄간격 옵션에 들어가서 간격을 2줄로 하면 어떨까요? 2줄. 그 표가 또 부족하네.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고. 1.5줄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1.5줄 이거 따로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정도 벌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책에 있는 문제는 더 벌어져 있어요.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를 더 벌리려고 막 하다 보면 표가 막 어그러지거든요. 이 출제위원들은요, 이 책에 문제를 낼 때 뭔가 다른 옵션을 써가지고 우리들이 안 쓰는 다른 걸 써가지고 약간 까탈스럽게 문제를 낸다고. 우리가 한글 문제 3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그림 집어넣고 글자가 잘 안 맞았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꽈내요.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블럭 잡아서 요 줄간격이 있는데 1.0이 아니라 1.5 정도로만 하시면 보기 좋게 딱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 뭐 합필 거는 합하면 되고 셀 병합할 건 병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 어떤 도형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제목 도형으로 표 위에 제목 도형이 이런 도형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 아래가 깎인 거 위쪽이 모서리가 되어 있네. 이렇게 이런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 하나 껴 들어간 것 같고 색깔은 달리 해줘도 된다 그랬죠. 이런 도형이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태양 글자는 뭐 미래 세트 정도 되었죠? 도둠 1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도형에는 각진 도형이니까 도둠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요걸 다 틀릴 뻔했네요. 문자가 이 굵은 글자 첫 글자는 24포인트 굵게 줄간계 1.5줄이고 이 아래 문단에 있는 것들은 20포인트 줄간계 1.5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굴림 20포인트 줄간계 1.5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네들은 24포인트고 굵게 할 거 아닙니까? 24포인트 굵게만 해주면 되죠. 근데 앞에 있는 기호가 다르잖아요. 기호. 얘는 다이아몬드고 밑에는 체크인데 지금 앞전에 63페이지도 보면 63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는 큰 글자에는 동글뱅이 4개짜리고 옆에 있는 거는 체크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여기 가시면은 얘는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 요거 누르시면 또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전체를 선택하고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나오죠. 그러니까 얘만 선택하려고 보면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선택하시라고. 이 전체를 다 선택해 놓고 기호는 동일한 기호 이거로 넣어버려요. 그냥 넣어버리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앞 글자만, 앞에 있는 글자만 기호에 가서 이렇게 바꾸던 아니면 또 다른 책에 있는 페이지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던 그때는 가능하죠. 이해되시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는 얘를 클릭하고 첫 글자는 이게 가능해요. 첫 글자는 가능한데 이게 얘네들은 이 기호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면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다른 기호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여기에서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기호가 V자도 아니고 체크한 그림인데 찾을 수 있느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없으면 주로 어디 있냐면 저 아래쪽에 영문자 끝으로 가면 웹딩스,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그쪽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네. 윙2에 가니까 있네.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똑같네. 예. 그러니까 요렇게 블록 잡아서 요 기호를 찾으려고 봤더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머리 기호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아리알 글꼴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영문자 끝에 웹딩스,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같은 게 있는데 3는 주로 화살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윙딩스 2 가면 여기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뭐 만년필 그림이나 펜촉 같은 거 이런 거, 가위 같은 거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죠. 뭐라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전체를 선택하면 나타나요. 해놓고 나서 얘네들은 그때 가서 하나씩 바꿔주면 되지 뭐. 우리 교재 나와있는 130페이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이오매스 다음에 뭐 폐기물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이오매스 다음에 쉬프트 엔터 쳐가지고 강제로 페이지를 쪼갭시다 그랬어요? 쉬프트 엔터 쳐가지고 강제로 페이지 쪼개고 나면 강제로 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가져와야죠. 비디오는 어디 있다? 내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가면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 있어요. 잠깐만. 비디오 이거 건드렸나?
동영상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니까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잠깐만.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누가 다 지워 먹었지? 한 개도 없는데? 이런 썰렁할 때가 D 드라이브 ITQ 폴더에 오면 많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마무리 짓고 중간에 저장하고 전송하고.
거기는 도형들 그릴 때 좀 애매한 도형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그 135쪽에 하단의 도형을 보시면은 자연계 영향, 인체 영향 이런 도형들 있잖아요. 자연계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도형들은 우리가 그 하단의 설명선에 보시면 그런 설명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얘가 본래 밑에 있었지만 위로 이렇게 올리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도형을 좌우로 바꾸면 글자는 좌우로 있어요. 근데 도형을 위아래로 바꾸면 도형도 글자도 뒤집어집니다. 예. 그거 명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135쪽에 나와 있는 그 지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상단 도형이 약간 까탈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블록 화살표에 가보면 일단 요런 도형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것 같고요.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도형이 보이느냐면은 이게 뭔 도형이지? 이 도형인가? 아닌데. 지진은 이런 도형 같아 보이는데? 지진이라는 글자가 써있는 도형은 이렇게 생긴 도형 같은데, 이렇게 요 도형. 여기 도형에 가면 블록 화살표 중에 끝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예, 이걸 갖고 그린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제 노란 조절점만 조절을 해주면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런 도형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그 저 뒤에는 무슨 도형이지 저게? 욕지거리가 나오는데? 에? 어떻게? 삼각형? 12자 써있어. 예? 동그라미 12자 써있어. 밑에. 아, 12각형.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거 별인데? 그렇죠? 여기 별의 12각형 별. 이거. 아, 얘가 여기 요렇게 색깔이 또 똑같아, 그죠? 얘가 맨 뒤로. 얘가 지금 요 위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요렇게 겹친 것처럼 여기가 보여갖고 좀 끝에 머리가 좀 안 보였네요. 색깔이 다르면 좀 잘 뒤가 보이는데 비스무리 해가지고 뒤에가 안 보였대요. 그렇죠, 여기가.
어떤 도형이냐면요, 요 도형 여기 별미 현수막에 보면 12각형 도형. 근데 얘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쉬프트 키 눌러서 그래야 정확히 그려져요. 쉬프트 키. 거기에 이제 얘가 이렇게 하나 올라간 셈인데, 글자 색깔, 도형 색깔이 살짝 다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도형을 많이 찾아봐야. 얘는 관현도 문제가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예요. 잠깐만, 조기 경보는 어떻게 썼어요? 요 도형인데, 요 도형인데 이 도형이 뒤집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다 조기 경보라고 쓰면 글자가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조기경보라는 글자가 오각형인데 뒤집어져 있지 않아요? 글자를 쓰고 뒤집으면 도형이 뒤집어지니,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글자는 글자대로, 도형은 도형대로 쓰고 글자를 따로 텍스트 상자로 입력을 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죠. (131쪽에) 나와 있는 도형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전편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화살표가 양쪽에 있는 건 블록 화살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도형 가지고는, 이런 도형 갖고는 그리기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건 일단 아니고, 또 요 도형을 한번 보세요. 요 도형. 요 도형이 있는데 앞에가 뾰족한 거는요, 요 노란 조점을 당겨주면 예, 도형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자른다거나, 예, 아주 애를 먹으라고. 이런 도형 말고 또 있으면 또 그 도형이 정답이겠지만은 찾아보는 거죠. 별미 현수막에는 육각형 도형, 얘를 이용해서 노란 조점을 당겨주면은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건 회전시켜서 만약에 쓴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왜 위아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요거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되죠? 글자는 정확히 나오네요. 어? 앞에 뾰족 나온 거요? 아, 뾰족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아, 그걸 제가 생각을 안 했네요.
당겨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문툭하느냐 삐죽하느냐 요거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밀게 떼느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선을 연결할 때 점선은 꺾은 선이냐 직선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따져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때 얘를 작살처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화살표에 가면 크기를 왕창 크게 하는 거 있죠? 그쪽 작살로 해놓고 얘를 왕창 크게, 왕창 큰 작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삼각형인가요? 요건가요? 요거 같네. 요거 크게 여기가 이렇게. 예. 그럼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끝자리가 없으면 그냥 대충 허공에다 이렇게 띄워 놓으셔도 돼요. 예. 이런 도형 그리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한 10여 년 전에는, 1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이런 도형들을 꽈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점차 줄여 나갔어요.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꼬임이 없는 아주 평범한 도형만 그리게끔. 그렇게 되면 자격증의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들이 이제 슬슬 꽈내기 시작하더라고요.